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는 물론 의사들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해만 풀어도 우리나라 당뇨 확진자 대다수가 당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한 해 10만 명에 달합니다. 암 사망자 수가 8만 명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암보다 2만 명이 더 많이 사망하는 것이 당뇨 합병증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혈당이 높아져서 모세혈관이 막힙니다. 그러면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겠죠.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만병이 발생합니다. 암도 산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뇨병은 암의 주요 기저질환입니다. 당뇨병은 모든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자, 당뇨병 걸리면 대표적으로 고혈압이 나타납니다. 당뇨로 인해서 혈관들이 막히면 심장에서 각 세포에 산소, 즉 혈액을 보낼 때 많은 저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큰 힘을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혈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끝과 발끝과 같이 심장에서 먼 곳에 미세혈관이 많이 분포한 경우에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괴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족부괴사를 말합니다. 자, 고혈당이 만약에 시신경에 영향을 미치면 시신경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력을 잃게 되는 망막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심장에 영향을 미치면 심부전, 뇌에 영향을 미치면 뇌경색, 간에 영향을 미치면 간기능 저하, 폐에 영향을 미치면 폐기능 저하, 또 발기부전, 운동능력 저하, 골수 이상, 소화불량,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당뇨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은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 중에 당이 넘쳐나면 혈관이 막혀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이유는 혈액 중에 당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항상성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변으로 당이 잘 빠져나온 사람은 신장 기능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당뇨병의 본질은 췌장 기능 저하입니다.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사실은 췌장병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이 췌장병을 소변에서 단지 당이 빠져나온다는 이름으로 바꿈으로써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당뇨 환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췌장병을 당뇨병이라고 이름을 잘못 붙여서 많은 건강한 사람들을 당뇨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당뇨 확진자 500만 명 가운데 85%인 425만 명은 췌장이 정상입니다. 소위 2형 당뇨 환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당뇨병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단지 혈당이 높을 뿐입니다. 전체 당뇨 확진자 중 85%는 당뇨병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의사들은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췌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혈당이 높으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치료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약이 아닌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혹자는 생활습관을 바뀌기가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 약 하나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약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면 우리 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생각이 확 바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당뇨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1형, 1.5형, 2형 당뇨로 분류합니다. 자, 1형 당뇨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슐린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5형 당뇨는 췌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인슐린에 대한 처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형 당뇨가 있는데요. 2형 당뇨는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정상으로 분비합니다. 그런데 분비된 인슐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2형 당뇨는 췌장은 정상인데 인슐린을 몸에서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1형 및 1.5형 당뇨는 췌장에 이상이 발생한 진짜 당뇨 환자 맞습니다. 췌장병입니다. 그런데 2형 당뇨는 췌장이 정상입니다. 혈당만 높을 뿐입니다. 인슐린을 잘 활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인슐린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처방의 문제점을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 당뇨 확진자의 85%에 해당하는 2형 당뇨병의 원인과 치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형 당뇨의 원인은 무엇인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2형 당뇨 환자는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정상으로 분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는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세포까지 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혈당을 흡수하는 데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인슐린을 세포까지 잘 이동을 하지 못하면 인슐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겠죠. 이것이 2형 당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인슐린은 왜 이동을 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은 잘 이동하는데 나는 왜 이동하지 못할까? 나도 작년까지는 잘 이동했는데 왜 지금은 잘 이동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인슐린이 혈관을 타고 가겠죠? 혈관을 타고 가는데 잘 이동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답이 나오죠? 고지혈증 때문에, 고지혈증. 혈중에 지방이 많으면 지방에 장애를 받습니다. 지방이 엉겨 붙습니다. 그래서 혈중 지방이 많을 경우에는 인슐린이 지방에 막혀서 세포까지 잘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인슐린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당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중에 당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사들은 2형 당뇨라고 이름을 붙여서 약을 처방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의 본질은 췌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췌장병이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췌장이 정상입니다. 이분들은 인슐린 활용 저하증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뇨약을 처방합니까? 자, 그러면 2형 당뇨의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형 당뇨의 구체적인 원인은 섭취한 음식을 충분하게 소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소비했다면 혈중 지방이 높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혈중에 있는 당을 다 소비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왜 다 소비하지 못했을까요? 질문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했거나 과식을 했거나 아니면 운동을 적게 한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과식을 하고 나서 운동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당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은 당연히 넘쳐납니다. 자, 그럼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이미 나온 것이죠. 과식을 하지 말 것, 혹은 과식했다면 충분히 운동을 할 것, 그래서 소비할 것.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열량이 많은 지방식 대신에 채식으로 좀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추가하면 혹시 몸에 당이 넘쳐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소변으로 잘 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변으로 잘 배출할까요? 소변을 많이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소변으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물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 먹는 양에 비해서 소금도 섭취해줘야 전해질 균형이 깨지지 않으니까 비례해서 소금도 더 섭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췌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 단지 인슐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E형 당뇨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증상과 증상의 원인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약들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E형 당뇨 환자들이 먹는 약의 부작용 기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당뇨 약들에 대한 기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화 및 흡수 억제제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30분 혹은 1시간 사이에 혈액 내에는 당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음식을 먹었으니까 혈당이 상승하죠.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운동을 하고 움직이면 당이 소비되고요. 또 소비하지 못한 당이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유난히 물이 많이 당기는 것입니다. 몸에서 알아서 물을 빨리 섭취해달라, 좀 내보내게, 그래야 혈당이 유지돼서 세포들이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병이라며 소화 기능을 약화시키는 약이 소화 및 흡수 억제제입니다. 자, 소화도 어렵게 만들고 또 소화를 시켜놓으면 간이 이 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강제합니다. 이 약은 한마디로 소화불량을 만드는 약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대다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약을 통해서 소화불량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면 소화불량으로 인해 설사, 가스, 복부 팽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환자가 이 약을 복용하면 소화불량과 당 흡수력 저하로 인해서 대사 기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또다시 소화제를 처방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당을 억제한다고 소화를 억제시킵니다. 소화가 잘 안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안되니까 또 소화제를 또 처방합니다. 자, 이런 처방을 뭐라고 하나요? 병 주고 약 주고 그 처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으로 인해서 단지 소화불량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이 약을 장기 복용하면, 대다수 그 당뇨 환자들은 한 번 복용하면 잘 끊지 않죠. 물론 의사들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입니다만, 자, E형 당뇨, 췌장은 정상인 사람이 소화 장기 기능을 약화시키는 약을 계속 처방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니까 당을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하죠. 당을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췌장도 그때부터는 인슐린을 적게 분비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 그런 상태가 장기화하면 결국 췌장은 기능이 퇴화합니다. 췌장 기능이 퇴화하는 게 1.5형 당뇨예요. 그리고 결국은 1형 당뇨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또 다음에 제가 이후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 분비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 약은 간에서 당 분비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간에서 당을 충분하게 분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간에서 당을 적게 분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에서 지금 필요한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적절하게 지금 분비하고 있는데 이걸 강제로 분비하지 못하게 만들면 간에는 당이 쌓입니다.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로, 전신세약, 가스 발생, 위장장애, 설사, 두통, 혹은 우려성 신부전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당뇨약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혈당이 일시 높다고 해서 이런 약을 복용해서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까? 이런 부작용들은 결국은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육에서 당을 소비를 촉진하는 약이 있습니다. 자, 이 약은 근육에서 혈당을 많이 소비하게 만듭니다. 혈당을 많이 소비하니까 혈당은 낮아지겠죠? 그런데 근육이 필요 이상 과도한 당을 소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흔히 의사들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체중을 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약을 통해서 체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체중을 줄이는 약을 처방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실제 그런 분들도 있겠죠. 체중이 너무 증가하니까 어떻게 하면 체중을 줄일까? 사실은 오늘은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위장을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이는 수술까지도 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 번째, 2형 당뇨 환자가 먹는 약 중에서 당 배출 촉진제가 있습니다. 자, 이 약은 신장의 사구체 여과 과정에서 당을 몸으로 재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약입니다. 자, 그러면 바깥으로 당이 빠져나가니까 혈당이 낮아지겠죠. 예, 혈당을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화 과정을 통해서 애써 만든 당을 강제로 배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혈당은 쇼크사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자, 보세요. 당뇨 환자는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또 정작 약으로 당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한 모순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형 당뇨 환자가 복용하는 약 중에는 인슐린 분비 촉진제가 있습니다. 자, 이 약은 원래는 2형 당뇨 환자에게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은 원래 1.5형 당뇨병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왜냐? 1.5형 당뇨는 지금 췌장에서 인슐린을 충분하게 분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뽑아내는 거예요, 강제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형 당뇨 환자는 몸에서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맞게. 그런데 자꾸 또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자꾸 많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겠죠. 인슐린이 많은 게 좋으냐 나쁘냐는 별개로 치고, 인슐린을 필요 이상, 능력 이상으로 뽑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췌장이 결국은 탈진합니다. 그러면 1.5형 당뇨에서 1형 당뇨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수가 있는데 뽑아낼 수 있는 한계, 물의 한계가 있는데 과도하게 많이 뽑아내면 고갈되겠죠.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하수야 다시 생기죠. 그렇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탈진되고 나면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이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형 당뇨, 그 이후에는 1형 당뇨로 가서 평생 인슐린을 꽂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2형 당뇨병의 원인과 대표적인 당뇨약들의 부작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2형 당뇨 환자, 즉 건강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소화불량 약들을 투여하면, 소화불량 약도 있고요, 당을 많이 근육에 사용하게 하는 약도 있고요, 당을 빨리 배출시키는 약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약을 쓸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당뇨학회 등에서 나온 많은 연구 자료를 재분석했습니다. 거기에는 나오진 않는데 그러한 자료를 다시 재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2형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자신이 당뇨인지를 모르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최소 3배 이상 1.5형 내지는 1형 당뇨로 진행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형 당뇨에서 당뇨약을 복용하면 5년 내에 25%가 1.5형 혹은
1형 당뇨로 진행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모르고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에 1.51%가 1.5형 혹은 1형 당뇨로 진행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당뇨약을 섭취할 경우에는 당뇨약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보다 최소 3배 이상 더 높은 비율로 1.5형 혹은 1형 당뇨, 진짜 당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형 당뇨는 당뇨병이 아닙니다. 췌장 기능이 정상입니다. 지금 당뇨 확정 판정을 받은 약 500만 명의 환자 중 85%인 425만 명은 당뇨병이 아닙니다. 이들은 절대로 당뇨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당뇨 환자라고 해도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몇 가지 유형의 당뇨약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건강을 크게 해치는 약입니다. 인체 생체 원리를 역행하는 그런 약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단지 과식,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당이 높아졌거나 아니면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잘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것 뿐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식사량을 좀 줄이고 운동을 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만약에 내가 운동과 식이요법을 실천하기가 좀 불편하다. 아니면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충분히 섭취해서 남는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신이 2형 당뇨 판정을 받고 당뇨약을 먹고 있지만 당뇨약을 끊고서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몇 가지 지침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단 식사량을 좀 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먹는 식사량에 비해서 운동량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좀 줄입니다. 줄인 만큼 혈당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줄이면 또 필요할 때 활용할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적절히 알아서 줄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고지방식 육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좀 채식을 좀 더 하라는 얘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번과 2번만 한 일주일만 실험을 해보면 평균 혈당이 40 정도 내려갑니다. 이것은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많은 실험 결과 나온 결론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세 번째, 하루 30분에서 1시간 이상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간단하게 우리가 일부러 운동하기가 좀 시간이 없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분 정도 걷기 운동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혈당이 최소 40 정도 내려갑니다. 이것도 많은 실험 결과 나온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물 2.5리터 이상 마셔보십시오. 대부분 당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물을 많이 섭취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애써 돈을 들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몸에서 애써 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소화를 시키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애써 소화시켰는데 그것을 또 흡수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그것을 또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췌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은 인체 기능에 역행하는 처방들입니다. 처방해야 될 방법은 다릅니다. 전혀. 이에 대해서는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많은 사례가 있고요. 그 사례들을 저의 논리에 적용시켜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에는 2형 당뇨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지는 않지만 1.5형 및 1형 당뇨의 자연 치유 방법도 한번 제시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